대출 규제 때문에 또 말들이 많은데요. 너 그 아파트에 꼭 들어가야 돼. 왜? 전세자금 대출한 거 회수할 거니까. 안녕하십니까.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 9명이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번 6.17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나오는 바람에 실제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 또 혹은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국토부와 기재부가 합동 발표한 대출 규제 사례까지 알려드리면서 실제 이번 6.17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 6.17 부동산 대책이 참 이 대출 규제 때문에 또 말들이 많은데요. 일단 간략하게 이번 6.17 부동산 대책에서 도대체 대출 규제가 어떤 부분이 나왔던 건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. 자,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. 이번 6.17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가 크게 두 종류였어요. 이 주택담보대출하고 하나는 이 전세자금대출이죠. 이 두 종류가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번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. 자, 무슨 내용이냐?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을 의무화하는,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이 무주택자들의 경우 이렇게 대출을 빌려서 구입할 경우에 6개월 내에 전입을 해라, 이 얘기예요. 어려운 거 없죠. 자, 그리고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똑같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, 기간은 똑같습니다.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을 해야 되고요. 처분을 해야 되고 또 처분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의 전입도 6개월 안에 마치셔야 돼요. 이해하기 쉽게 그냥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어쨌든 이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주택 사는 경우에 그냥 6개월 내에 너 다른 거 집 하나도 가진 거 없이 새로 산 집에 들어가라, 그 얘기입니다.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? 자, 근데 이제 다음에 넘어가는 이 전세자금 대출 부분이 너무나 말들이 많습니다.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도 해석들도 가지각색이어가지고 너무나 말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아예 그냥 국토부에서 사례를 발표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사례와 더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일단 이 전세자금 대출 이번에 규제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, 자, 어떤 얘기냐면 투기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 내에 시가 3억 원이 넘는 이 아파트입니다. 아파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파트를 구입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, 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 시가 3억 원 초과, 위에랑 똑같죠? 3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, 이미 나갔던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가지고 집을 사는데 활용하지 말란 얘기예요. 자,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, 그러니까 집을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당장에 내가 집을 구할 자금은 부족하지만 있는 자금에다가 전세로 활용해가지고 미리 주택을 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. 미리. 특히나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. 왜냐면은 내가 언젠가 집을 살 생각은 있는데 지금보다 다음이 훨씬 비쌀 것 같으니까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으려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집을 구입할 돈은 100% 없으니까 전세를 활용해가지고, 우리 흔히 말하는 갭 투자 있죠? 그 갭 투자를 활용해서 미리 사놓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자, 그리고 자기는 내 소유 집에 거주는 할 수 없지만 대신 다른 데에 가가지고 지금 제도적으로 잘 돼 있는 이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전세를 사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.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들은 투기라고 보기에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. 왜냐면 내가 어쨌든 나중에 살 집을 미리 구한 거기 때문에. 자, 그런데 어쨌든 이런 수요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데 일조했다라고 정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이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걸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. 제한을 강화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전세자금 대출은 너무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,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또 기재부 합동으로
사례를 발표했습니다.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. 자, 첫 번째. 자,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집을 살 때 이 3억 이하였는데, 내가 구입할 때는 3억 이하였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게 3억 이상으로 상승을 해버렸어요, 집값이. 이랬을 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 연장하고 싶은데 연장이 안 되나요? 3억 원 넘었으니까. 아닙니다, 이거.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므로, 그러니까 즉 내가 구입 시점에 3억이 넘냐 안 넘느냐를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규제지역이라면 여기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입니다. 그 두 군데에서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구입 당시에는 3억 원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 연장하는 거 가능합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이 규제 대상 아파트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에 3억이 넘는 아파트예요. 사실 지금 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들이 보면은 서울은 물론 전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수도권 내에서도 지금 3억이 넘는 아파트들을 찾기가 사실 힘듭니다. 애지간한 아파트들은 다 3억이 넘어가요. 그래서 그 규제 지역에서 규제 대상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. 나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,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그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에 3억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계셨던 게 나한테 넘어왔어요, 상속으로. 그랬을 때 나는 내가 받고 있던 이 전세자금 대출 혹시 회수되는 거 아니냐 하셨을 때 역시 이것도 회수되는 건 아닙니다. 이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, 지금. 나는 상속으로 받은 거잖아요. 즉 원치 않게 갑자기 집이 생겨버린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집이 생긴 거기 때문에 역시 전세자금 대출 내가 기존에 받고 있었던 게 있다면 연장 가능합니다. 자, 그리고 규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. 지금 이번 규제가 나오면서 이 시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아까 그 3억 초과되는 부분도 구입 당시라고 제가 시점 언급해 드렸죠.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이 시점부터 보고 갈게요. 여기서 말하는 이 규제 시행일이라는 거는 언제냐면 보증기간이 규정 개정을 거쳐서 이 7월 중순부터 이제 앞으로 이번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 아직은 시행되지 않은 거예요. 아직은 이 보증기관들이 뭐 내부 기존에 있던 규정을 좀 바꾸는 시간이 필요하겠죠.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제 적용은 7월 중순부터 시행을 할 건데 이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. 자,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제 시행일 이후 구입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제 대상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있을 경우에 뭐 연장되거나 하는 거죠. 자, 여기에 규제 시행일 전에 이 구입한다라는 거는 주택을 구입한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등기 친 시점부터 구입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런 분들이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분양권 같은 거 계약하신 분들 있죠. 입주권이나 분양권. 이런 거는 아직 내 소유로 등기를 친 건 아니잖아요. 이럴 경우에도 다 포함시켜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연장 다 해줍니다. 다만 가계약은 안 돼요. 가계약은 제외시켰어요. 즉 분양권이나 입주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온전하게 입금하신 분들은 다 요거 적용받습니다. 전세자금 대출 연장돼요. 자, 그리고 다음에 이 규제 시행일 이후에요. 이번에는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신청을 했어요. 이 전세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가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, 입주권을 구입했을 때는 이 전세자금 대출이 혹시 즉시 회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요. 자, 이것도 되게 많이 있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. 규제 시행일 이후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았어요. 받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전세로 머물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을 한 거예요. 근데 구입을 했을 때 기존 주택을 구입한 게 아닌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 같은 거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. 그랬을 때 내가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 받고 있던 거 바로 회수가 되느냐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. 회수는 안 돼요. 아까도 앞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입 시점이라는 거는 취득 시점, 즉 등기 이전 완료됐을 때가 구입 시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아직 등기를 친 게 아니죠. 자, 그렇다 보니까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아요. 내가 이미 전세자금 대출 받았던 거 즉시 회수하지는 않습니다.
자,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전세자금 대출이 유지되고 있는 도중에 이 아파트가 다 지어져 가지고 등기를 치게 될 경우, 그때는 회수가 돼요. 근데 내가 전세자금 대출 한번 받았죠? 받고 나서 아직도 지금 아파트 새로 산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산 아파트가 아직도 지어지지가 않고 아직도 등기 취득을 못했어요. 그랬을 경우에 연장도 가능합니다. 이렇게 연장했을 때에는 등기를 취득하게 되면 연장했던 거는 그 즉시 회수는 돼요.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면, 네가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그때까지는 새 아파트 다 지어질 때까지는 전세 대출 받은 거 유지시켜 줄게. 다만 새 아파트가 완성이 돼가지고 등기까지 넘어왔을 때에는 너 그 아파트에 꼭 들어가야 돼. 왜? 전세자금 대출한 거 회수할 거니까. 꼭 새로 산 아파트에 들어가라는 의미예요, 이거는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회수하지는 않습니다,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를.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해 드렸는데, 이번에 어쨌든 규제가 들어가는 거는요,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, 아파트 이외의 주택이죠. 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에는 혹시 이번 대출 규제들이 적용이 되느냐? 나라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했어요. 안 됩니다, 대출 규제. 이번 대출 규제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, 이번에. 그러니까 이런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,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고 있으면서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일련의 대출들을 받을 때, 활용할 때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돌려서 얘기하면 이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으로 좀 수요들이 좀 스며들 수 있겠죠.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참 이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또 적용받기 때문에 좀 혼란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, 그래서 뉴스 기사에 나오는 것들도 정확한 데이터들이 그간은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실제 사례들을 좀 적용해가면서 이런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된다라는 거를 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직접적으로 참고하시면서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,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